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합격하는 그날까지 위패스, 우리 모두 합격합시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대표기간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대표기간은 우리 시험에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거의 뭐 매년 조금씩이라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만 특히 올해는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우리 기타 대표기간부터 우리가 이제 교재를 정리할 건데요, 일단 별표를 3개 정도는 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표기간 꼼꼼히 참 잘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기타 대표기간부터 볼 건데, 직무대행자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표기간이 총 5명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죠. 원래 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사실상 직무대행자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청산인도 거의 시험에 잘 나오지 않죠. 임시이사하고 특별대리인을 꼼꼼히 보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에는요,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는 사유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사가 필요한데 이사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3명의 이사가 필요한데 3명이 다 없는 경우, 그때 뽑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시이사. 두 번째, 이사에 없는 게 아니라 이사의 결혼이 생긴 겁니다. 3명의 이사 중에서 1명이 없어서 2명만 있는 거죠. 결혼이 생겼을 때 그때 뽑아주는 이사가 무슨 이사? 임시이사고, 누가 선임을 하지요? 법원이 선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사유 공부하시고 그때 나오는 이사를 임시이사라고 공부하신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선임한다? 법원이 선임한다. 이렇게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자 이번엔 특별대리인입니다. 특별대리인의 경우에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입니다. 자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한해서 뽑는 사람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특별대리인을 뽑는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가 뽑는다? 똑같이 법원이 뽑습니다. 법원이 뽑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서로 상반되는 사항은 뭐냐? 바로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양수합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재산을 이사가 스스로 사는 거죠. 회사를 대표해서 그 이사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방 사는 사람도 그 이사입니다. 그럼 이사가 이사랑 거의 거래하는 같아지는 거죠. 당연히 금액이 서로 상반될 겁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이때 이사는 대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그리고 나서 그때 대표하는 사람을 잠시 뽑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특별대리인 선임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여기 관련돼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실까요? 이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사가 없는 경우다. 자 그럼 그때 뽑는 사람이 누구다?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특별대리인 선임이라서 틀렸죠. 자 그리고서 누가 뽑는다? 법원이 뽑는다. 여기까지 다 정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입니다. 이사가 없거나 그 다음에 결혼이 생겼습니다. 자 그때 뽑는 사람을 우린 뭐라고 한다? 임시이사라고 합니다.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아니지요. 누가 뽑는다? 법원이 뽑는다. 자 그래서 요 두 문장은 모두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이죠.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상반할 때에는 그때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습니다.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맞습니다. 대표권이 없으니까 그때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특별대리인이죠. 그래서 여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로, 자 그때 뽑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특별대리인 선임 맞네요. 누가 뽑는다? 법원. 자 그래서 맞는 지문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다. 자 똑같죠? 자 그때는 뽑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특별대리인이라고 부른다. 자 임시이사 선임 X. 자 누가 뽑는다? 법원. 자 그래서 요건 X. 자 그 다음에 3-2죠. 자 임시이사라고 물었습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입니다. 자 그때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뭘 뽑는다고요? 특별대리인. 그때 선임되는 사람은 특별대리인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X. 자 여기는 누가 선임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별도의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45페이지의 권한입니다. 자 권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권한은 외부로 나갔을 때는 대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내부로 들어오면 사무를 집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대표기관은, 자 모든 대표기관입니다. 자 그럼 누구죠? 이사,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은
모든 대표기관은 대외적으로 나왔을 땐 법인을 뭐하고요? 대표하고, 대내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사무를 집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 5명의 이사,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은 전부 다 이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대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명이 있을 때에는 대표할 때 각자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집행일 경우에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무집행의 경우에는 과반수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인의 대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우리가 대리에서 뭐를 했었죠? 야, 이것은 내가 본인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해서 본인을 위한다. 본인에 대한 뭘 했었죠? 현명을 했었습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을 했었는데, 자, 여기 대표의 경우에는 법인을 위한 것으로 뭐 한다? 현명하는 거죠. 법인을 위한 것으로서 현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명.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대리인이 맺은 행위는 당연히 누구한테 가죠? 본인에게 효력이 미쳤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표의 행위는 누구한테 효력이 미치겠습니까? 법인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그러면 대표 기관이 법인을 위해서 맺은, 자, 법인을 위해서 맺었다? 현명을 해서 맺은 계약은 그때 그 효과도 마찬가지고 그 효과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마찬가지로 항상 누구에게 기속이 된다? 현명을 했기 때문에 법인에게 기속이 되겠죠. 법인만이 책임의 기속 주체가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가시죠. 자, 이번에는 대표권의 남용입니다. 자, 대표권의 남용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었죠? 권한을 남용한다. 거짓말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의 거짓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죠. 자, 대표권의 제한입니다. 자,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뭐 하라 한다고요? 기재하면 뭐가 생긴다? 대표권 제한에 효력이 생긴다. 자, 그럼 반대로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자,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효력이 없다. 자, 똑같이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면 뭐 한다? 자, 제3자에게 대항한다. 제3자에게 대항이죠. 그런데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대항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설령 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대표권 제한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셨죠.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대표권의 선임입니다. 대리인 선임인데, 자, 이사는 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사를 뽑을 시간도 없고 김 과장을 불러서 대신 만나러 가게 할 수 있죠. 자,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행위를 대리하게 하면 안 되죠. 포괄적 행위를 대리하게 버리면 그 사람은 대리가 아니라 대표기관인 이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포괄적 행위를 줘서는 안 된다. 특정한 행위만 대리하게 할 수 있고, 만약 이걸 위반해서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대행행위가 있었다면 법인이 책임질 수가 없다. 걔는 우리 대표가 아니니까. 그래서 법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여기 관련돼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지요. 자,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1번 문제죠. 청산인입니다. 자, 청산인인데, 자,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합니다. 자, 대내적으로 와보니까 청산 사무를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사무 집행이지요. 자, 대내적으로 뭘 하고,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뭐 한다고요? 대표합니다. 법인을 대표한다. 법인을 대표하는 거죠. 예, 맞네요. 마침 그때 법인이 청산법인이고 그때 사무집행이 청산사무집행일 뿐이죠. 자, 그 다음에 대표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다? 공동으로 한다, 각자로 한다. 각자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틀렸네요. 각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에 관해서는 자, 뭘 준용한다?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현명을 똑같이 해준다. 요거는 맞네요. 다음, 이사가 수인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사무집행을 합니다. 대표가 아니라요. 이번에는 사무집행입니다. 대표는 각자 했었죠. 사무집행은 어떻게 하는죠? 과반수. 그래서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맞고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사무집행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결정한다? 과반수. 자, 이렇게 푸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5번 문제 가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이사의 대표권 제한입니다. 자, 대표권의 제한입니다.
정관입니다. 정관에 기재가 되면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효력이 있다. 어이구, 맞네요. 그런데 여러분,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기재해야만 되는 거고 아니하여는 틀렸죠. 자, X.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표권에 대한 제한입니다. 정관입니다. 정관에 기재를 하면 뭐가 생긴다? 맞죠? 효력이 생긴다. 딱 보니까 대항할 수 없다. 틀렸네요. 효력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X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6페이지 한번 넘기셔가지고요. 자, 나머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표권에 대한 제한입니다. 정관에 기재를 했더니만 효력이 생겼고요. 등기를 했더니만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하게 되네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대표권의 제한입니다. 자, 대표권의 제한이 있는데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제3자가 뭐라 할지라도 악이라 할지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다. 어이구, 맞는 지문이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가셔서 대표권에 대한 제한입니다. 자,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요. 자, 대항한다고요? 틀렸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X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죠. 이사는 자,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그때 포괄적으로 대리하게 합니까? 특정한 부분만 가능합니까?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맞고요. 이사는 자, 대리를 할 수 있는데 대리란 말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뭡니까? 대리인입니다. 대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뭐죠? 대리인이죠. 그 사람한테 행위를 맡길 때 어떻게 맡깁니까? 특정 부분입니까? 포괄 부분입니까? 자, 특정 부분이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9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에 보시게 되면 자, 이사을입니다. 여러분, 대표이사라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대표이사라는 건 이사 중에 대표라는 뜻이니까 그 사람도 이사입니까? 아닙니까? 이사죠. 이사을은 자, 그 다음에 권한을 병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원래 위임하면 되지 않지만 위임을 만약에 했다면 그리고 위임을 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 위임하면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되는데 그걸 위반해서 사무를 집행하고 있죠. 그때 병의 대행행위입니다. 병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백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걔는 이사가 아니니까 당연히 법인에게 책임을 지면 안 되겠습니다.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법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대표기간은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꼭꼭 있는데 그거를 놓치게 되면 잘못 읽을 수도 있으니 그것만 잘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